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원입니다. 자, 현재 시간 2020년 5월 22일 오후 11시를 달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부터 여기서부터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해답형입니다. 기출만 보셔도 조금 좀 쉽진 않겠죠? 기출만 보는 것보다는 이론을, 근데 시간이 좀 없으시기 때문에 현재 기출 중심으로 좀 보시는데, 특히 저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설문지 부분은 제 도서에 충분하게 수록되어 있으니까 설문지 부분은 무조건 은 전체를 다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쓰실 수 있는 거는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금 쉽지 않겠으나 지금부터는 좀 느리겠네요. 그래서 좀 하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설문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설문지는 전체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요건데 이론 교재와 저는 우선 현재 이론 교재는 없고요. 인강 교재는 말씀드리면 인강 교재는 필요하실 때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근데 기출 문제는 좀 필요하실 겁니다. 특히 피답형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작업형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기출 문제는 좀 자세한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많은 도움이 그전에 있는 다른 도서보다는 차별점이 있으실 것 같고, 제가 현재 이론 도서를 집필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2020년에는 집필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조방은 제가 구축되어 있는데 통계가 좀 어렵습니다. 통계를 좀 쉽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직도 한 5, 6년째 그 부분을 고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부분입니다. 요것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이거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조사 보시게 되면 우선은 조사에서는 탐색, 그쵸? 탐색, 기술, 설명으로 크게 나눠지겠죠. 탐색적 조사의 하위에 예비조사나 기초조사고요. 그다음에 사전검사, 사전검사가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탐색조사, 그 다음에 뭐 예비조사, 사전검사에서 쓰라 그러면 우선 탐색적 조사의 전반적인 개요를 쓰시는 게 좋죠. 가설의 구체화를 위해서 본조사 이전에 선행하는 거다. 균합적 방법을 쓴다. 이 정도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예비조사와 사전검사를 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비조사는 광범위하게 연구 초기 단계에 실시하는 것이고, 사전검사는 설문지가 완성된 상황에서 진행한다. 리허설 개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탐색적 조사 하위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갑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탐색조사 하위에 예비조사, 사전검사가 속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뭐라는 게 하나, 이런 거는 여러분 질문하셔도 충분하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교재, 이거는 통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단기간에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자, 비표본 오차입니다. 우선 비표본 오차에서는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 무응답의 오차, 불포함 오차 요 네 가지를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질문인지 좀 헷갈리는데, 비표본 오차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체계적 오차, 일단 비체계적 오차, 무응답의 오차, 불포함 오차. 요 오차하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게 질문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네 개가 우선적으로 다 포함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입니다. 체계적 오차는 중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고, 비체계적은 무작위로 발생한다는 것이겠죠. 이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교재까지 제가 했나요? 뭐 또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은 첨부형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도서를 보지 못하는, 한번 볼까요? 제 교재에서 첨부형으로 조사한다. 487쪽. 현재
제가 답변 드렸다는 것을 또 깜빡한 것 같아요. 이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487쪽에 추가적으로 무급 종사자 여부는 참부용으로 조사한다. 무급 조사자는 참부용으로 조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부용은 yes와 no, yes와 no로만 구성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무급 종사자라는 것은 제 도서에 있지 않나요? 188쪽에 보시면 1-1에 있었음, 무급 가족 종사자 없었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참부형 자체는 yes, no로만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피타평 설문지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주어집니다. 요 내용들은 주어지실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필요 없는데, 이걸 쓴 이유는 요게 취업자, 요게 실업자, 요게 비경제자라는 것을 앞에 주어진 부분에서 분류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게 기울어진 부분은 답변에서 쓰실 필요 없이, 요건 다 주어짐, 요거는 주어집니다. 요거는 주어지지만 해당하는 이동 범위는 여러분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표권 3포도는 저희 현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좀 3포 4분위 편차는 4분위 번위는 근데 4분위 수는 어디에 속한지 좀 애매합니다. 예, 이거는 넘어가시도록 하고, 자, 비표준화 면접과 심층 면접이라는데 이거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비표준화 면접 안에 심층 면접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비표준화 면접법 안에 심층 면접법이라는 것이 속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이런 배치 분사 문제는 현재 문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선 자유도 1과 2가 나오는데요. 우선 1이 471, 자, 자유도 1이 2가 나오기 때문에 결합됨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소수점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선행도 0을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합쳐서 47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합됨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5점 척도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겠죠. 자, 근데 이렇게 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으면 이 매트리스, 저는 개인적으로 매트리스 형태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질문상에서는 매트리스 형태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각각의 그냥 분할해서 만드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매트리스 형태 자체가, 요거 자체가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대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학자분들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실무하고 또 답안지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네. 질문지 작성 요거 계속적으로 나오시는데, 자, 우선적으로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1개월 내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구독하고 계십니까 보다는 정확하게 최근 뭐 6개월 안에 뭐 구독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구독하고 있다, 구독하지 않고 있다. 근데 구독하지 않으면 여성이 종료를 시키는 게 맞겠죠. 이거 자체가 구독 실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여성이 종료를 해야지, 이거를 건너뛰는 건 아니라고 보여주고요. 두 번째, 구독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안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구독하고 있다면 이걸 넣는 이유는 여기서만 응답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넣으셨던 내용들이고요. 신문을 보는 이유는 역시 이것도 구독이겠죠. 이것도 단연 구독입니다. 구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됐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종료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조사지 질문 요 부분은 보죠. 아까 양자택일령 요거 같은데요. 요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한번 보시죠.
요거는 사회통계인데 이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요건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도 플러스 나오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코베런스가 되기 때문에 독립일 경우는 얘가 0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독립이면 무조건 분산은 플러스로 산출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것도 좀 질문사항이 좀 많이 나오시는 부분도 있어요. FGI 정의하고 조사 연구의 차이점이라고 나오시는데, 이게 좀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술 쪽 조사보다는 설문조사, 뭐 이렇게 횡단조사처럼 아예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온 경우가 있어서,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제자의 능력이 조금 한계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이게 실제 기출문제였다 그러기 때문에 FGI하고 조사연구의 강점과 뭐 비교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FGI는 탐색적 조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건 탐색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탐색적 조사가 아니라 현재 상황인 기술적 조사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사 연구라는 것은 대규모 조사인 기술적 조사가 비용이나 시간 그런 것들에서 더 많이 조사하므로 기술적 조사인 횡단 조사, 그 중에서도 횡단 조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횡단 조사라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출제위원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으로 보여지게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아까도 요 질문하셨는데, 면접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접자라는 것은 면접을 받는 분들, 즉 일반적인 면접관이 아니시고요. 면접을 참여해서 응답하시는 분들이 면접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좀 헷갈리죠. 그다음에 표본 단위와 표본 오류, 그다음 표본의 대표성하고는 다릅니다. 표본 단위의 분석 단위의 것은 대표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대표성이 아니죠. 표본 단위 오류라는 것은 생착도 오류하고 개인주지 오류를 보셔야 되는 거고, 표본의 대표성은 얼마나 모집단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의 대명이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은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로 설명합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공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내용 추가 외에 출제 기준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지 작성. 자, 요거는 무슨 어떤 질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정당 중 평소에 느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나 X로 표현하거나 A로 표현하거나 큰 차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당 이러면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 정당이나 B 정당이나 XX로 표현하거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넘어가시도록 하고, 자, 필기 이론서 없습니다. 현재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없고요. 업데이트 조금씩 되고 있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론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건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어떤 분들은 이건 넣어야 된다, 어떤 분은 넣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서가지고 이걸 모든 것은 설문지에는 답변은 정확한 부분은 없고요. 해당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은 한정을 해서 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종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요건 아까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겉토마척도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기출문제에 오류가 좀 있어서 요거는 정말 제가 죄송하고, 여기에 수정한 내용이 있으시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프리집을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요거는 이거 답변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답변 드리고 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피답형 요점 설명하는 걸로도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죠. 가정적인 질문하고 단일 내용은 좀 다르겠죠. 가정이라는 것은 뭐뭐뭐뭐 하는 거고요. 가정이라는 뭐뭐뭐뭐이다, 단일 내용을 하나만 질문하는 거니까 이게 한국어가 좀 어려워요. 한국어의 가정적인 내용과 단일 하나씩만 물어보는 거는 좀 다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 질문하셔도 제가 언제든지 답변, 이거는 제 현재 답변 내용이 아니니까
공무원 시험은 현재 나주고. 자, 피답형과 이론 공부인데, 피답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필기 조사법론 같은 경우는 제가 집필한 피답형 보시면 앞부분에 충분한 이론 조사가 있습니다. 한 15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150페이지 되려나? 그 정도의 충분한 이론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150페이지 뭐야? 한 200페이지 이상 충분한 이론정이 있으니까 피답형 도서를 가지고 필기 조사 법문론은 준비가 가능하지만 사회통계는 준비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향후에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좀 조금 성격이 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맞춰드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 피답형 도서 역시 10년을 하는데도 이렇게 10년간 매번 제가 개정하고 오타 추성하고 보완을 해도 아직도 욕을 먹고 있는데, 이거를 단계를 하기는 아직은 좀, 특히 통계 같은 거 수식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은 이번 연도로 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집단 리스트는 다릅니다. 모집단의 선제적으로 요거는 같은 내용이고요. 요것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표 모집단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리스트라는데 이거는 좀 쉽지 않겠죠. 모집단 전체 리스트는 확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다고 보입니다. 통계적 분석 기법 요거 갑니다. 자, 요걸 보시게 되면, 요거 말씀드리면, 우선 도서관에 남녀 놓고요. 도서관의 이용 정도인데 지금 만족도를 3개. 원래 얘도 니커트 촉도는 맞습니다. 니커트 촉도이기 때문에 얘는 평균을 쓸 거냐 말 거냐 나오는데, 여기 상관분석이라고 아예 나왔습니다. 상관분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분석은 양적과 양적 혹은 질적과 질적으로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양적과 질적을 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별은 완벽하게 질적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완벽하게 질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성별에 따라서 만족도 평균 차이는 할 수 있지만 3전 촉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은 좀 있네요. 그래서 질적과 질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모수 상관분석을 들게 됩니다. 비모수 상관분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어스는 양적인 부분이고요. 캔델타워하고 시피럴만 순위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후에 공부하시는 이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표본의 크기를 결정한다. 여기 보시면 연구자의 수는 실제 연구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 분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석자는 용어가 좀 어려워요. 연구자하고 해당하는 조사원하고 연구자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연구자는 설계, 기획, 분석 중심으로 하시는 거고, 조사원은 실태 조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원은 표본의 크기에 결정하지만 분석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분석자는 어차피 많은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하는데 분석자는 많아봤자 절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손보이는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같은 경우는 한 명이면 제 마음에 잘 손발이 맞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신에 밤을 새야 되죠.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죠? 3회 표본 프레임 오류. 이거는 현재 제가 기출 문제가 없어서 이거는 현재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필기는 현재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조사 반문론은 답변드리기가 아직 기출문제 부분에 내용이 없어서 이건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피답형 2020년 5월 22일 내일이면, 내일도 아닙니다. 30분 이후에, 그러니까 1시간, 한 9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특히 조사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조사지에는 정답이 없고, 핵심적인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긍정이 앞에 놓을 거냐, 긍정이 뒤에 놓을 거냐, 이걸 좀 조심하시고, 4점 척도냐, 5점 척도냐, 이런 것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라며, 이거는 설문지는 문구 같은 거는 반드시 제 도서에 있는 거는 반드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동등하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암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답변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졸, 예를 들어 고졸 빈칸이 3개가 있다면 나머지 학사, 석사, 박사 순으로 답변하셔도 큰 무리 없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만약에
큰 칸이 많다 그러면 무악부터, 무악의 위로부터 무악에 칸이 있는지 없는지가 거꾸로 한번 보시는 거죠. 박사, 석사, 학사, 고졸, 중졸, 초졸 그래도 남는다 그러면 무악까지 넣으시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 학력 체계상 고졸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고졸 이하로 합치고 학사, 석사, 박사로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혼에서도 이렇습니다. 결혼 같은 경우도 우선은 미혼이 들어가야 되겠죠. 미혼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있음. 이거 잘 안 써지네요. 배우자 있음. 요 정도가 우선 기반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별거, 그 다음에 사혼,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적절하게 글씨가 그렇게 잘 안 써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혼 요 정도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미혼, 배우자 있음, 그 다음에 만약에 3칸이라면 기타 정도, 4칸이라면 사혼, 하나 더 넣으면 별거, 이 정도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피다 시험이 전반적인 기준이 여러가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됐었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에서는 답변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파 사경원 있고요. 여러분들 합격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